네, 화면 잘 보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4주차인데, 저희 이제 넘파이라는 라이브러리를 배워볼 거예요.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 일단 코드를 설명을 하면서,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다루기 위해서 판다스라는 모듈을 사용한다. 아니면은 이제 행렬을 다루기 위해서 넘파이라는 모듈을 사용한다. 라고 있었는데, 일단은 제가 넘파이하고 판다스 중에서 넘파이를 이번 시간에 가져온 이유는 일단은 머신러닝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머신러닝을 배우는 거를 이제 딥러닝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자기 자신은 그냥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이제 유형이 있을 텐데 이제 딥러닝에서는 넘파이를 되게 많이 쓰고요. 거의 무조건 쓴다고 볼 수 있고 이제 머신러닝 할 때도 판다스 못지않게 넘파이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희 저번 시간에 언급했던 사이클란 패키지에 이제 몇몇 함수들의 결과가 우리가 판다스를 넣더라도 자동으로 넘파이로 변환이 돼서 나오는 게 몇 개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넘파이를 제가 들고 와봤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먼저 이런 정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게 더 빠르고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아무래도. 왜냐면은 이게 저희가 이제 껍데기만 파이썬이지 사실 내부는 다 C로 돼 있어요. 그래갖고 속도가 훨씬 빠르고요. 그래서 저희가 넘파이를 보통 줄여서 NP라고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 넘파이의 그냥 버전을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임포트 되는데 좀 걸리는 걸 볼 수 있고요. 네, 1.21.6 버전이고 저희 이제 배열을 만들어 볼게요. 일단 1차원 배열부터 만들어 볼게요. 이름을 A1이라고 하는데 저희 배열이 영어로 어레이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어레이라고 쓰면은 배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출력도 해보고 이제 자료형도 한번 출력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쉐이프라는 거는 이제 배열의 모양 형태를 출력해 주는 게 되겠죠. 그리고 저희 파이썬의 리스트처럼 이런 식으로 인덱싱도 가능하고 그리고 파이썬의 리스트가 뮤터블한 객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임의로 인덱스에다가 뭘 집어넣으면은 수정 가능한 객체잖아요.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도 해보고 다시 A1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 2, 3, 4, 5를 출력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일반적인 리스트랑은 살짝 다르게 생긴 게 이제 이제 넘파이는 이제 반점으로 구분을 해주지 않고 띄어쓰기로 구분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넘파이라는 클래스에 들어있고요. 넘파이의 정확히는 ND 어레이라는 클래스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씩 출력했을 때도 잘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고 456을 넣고 출력을 하니까 456이 또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러면은 2차원 배열도 똑같이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래갖고 바로 안에 또 괄호를 넣는 우리 파이썬에서 2차원 배열 만드는 것과 동일하게 진행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갖고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쉐이프도 출력해주고 이제 A2에 이제 파이썬의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인덱싱을 해갖고 불러올 수 있는데 넘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불러오는 게 가능합니다. 여기에 적용되면은 이렇게 불러오는 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갖고 뭐 이것도 쓰긴 하지만 이렇게 표기하는 것도 저희
익숙해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위에서 설명 제가 읽어드리진 않았지만 n차원 배열 객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n차원 배열이기 때문에 저희 3차원 배열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차원 배열은 뭐 이걸 복사를 해서 만들어 볼게요. A3라고 하고 괄호 안에 또 괄호가 있는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괄호 안에 이게 있고 일단 보기 편하게 칸을 좀 맞출게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네, 칸이 맞는 것 같네요. 이렇게 만들어주고 A3를 출력하고 A3의 모양도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안에 있는 게 출력이 되고 또 그 안에 있는 다음 게 출력이 되고 이런 식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 행렬 매트릭스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매트릭스를 여러 개 붙여놓은 거를 이제 저희가 텐서라고 불러요. 그래갖고 3x3x3 텐서가 만들어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C 언어 배울 때 배열 생성을 하면은 항상 초기화를 해줘야 된다라고 배우잖아요. 뭐 파이썬은 꼭 그런 건 아니어도 배열을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제로스는 그냥 직관적으로 0, 10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원스는 이제 1, 10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여기 괄호 안에는 쉐이프가 들어가요. 그래서 튜플형의 쉐이프를 넣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3x3x3 하고 우리가 뭐 12.34 이렇게 초기화를 하고 싶다 하면은 이 안에 있는 게 자동으로 이렇게 초기화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게 초기화 방법이고요. 이제 근데 우리가 항상 초기화를 하기보다 자주 쓰는 거는 만들어져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이제 아주 이름이 직관적이죠. I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는 무조건 스퀘어 매트릭스여야 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 하나만 넣어줘도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3x4 이런 식으로 넣으면은 에러가 뜹니다. 무조건 정사각형렬이기 때문에 하나만 들어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라이앵글인데 이제 로어 트라이앵글 매트릭스 뭐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라고 하나요? 아무튼 삼각형렬도 똑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이제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라고 해갖고 이제 대각 성분 아래에만 성분이 채워져 있는 이런 행렬을 만들 수 있고요. 막 예를 들어서 여기 3x5 이렇게 넣으면은 이것도 실행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튜플 말고 그냥 3,5를 집어 넣으면은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걸 볼 수 있고 뭐 5x3 이렇게 해도 이제 잘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하나 더 만든다, 하나 더 쓴다 치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제 5x3x2 텐서가 출력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쪽도 다 채워지는 모양을 볼 수 있고요. 그럼 여기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3x5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하지만은 이제 뭐 이거를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이제 선형 대수학적으로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게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MT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꼭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초기화를 꼭 해줘야 되는 건 아니라서 그냥 아무 데서나 3x3를 불러오는 그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번엔 여기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행렬의 메모리 주소에 이 친구가 들어있는 것 같네요. 네. 뭐 이건 규칙이 없고요. 물론 파이썬이나 넘파이만의 내부적인 메모리 할당 규칙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알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땡땡땡 like라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like는 이제 쉐이프가 같은 행렬을 생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 A1이 자 이렇게 생겼잖아요. A1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면은 이제 뭐 np.zeros like A1 하면은 A1이랑 똑같은 쉐이프인데 0으로 초기화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뭐 물론 밖에다가 프린트를 씌워주면은 좀 더 깔끔한 모양으로 출력이 되고요. 맞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좀 파이썬적인 이야기긴 한데 그냥 A2를 출력하면은 이거는 이제 인터프리터에서 오브젝트가 출력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프린트를 씌워야지 우리가 원하는 이쁜 모양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게 된다고 네,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뭐 똑같이 해볼게요.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full like도 이제 우리 위에서 봤던 어딨냐 full처럼 똑같이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3가 이렇게 생겼었는데 np.full.like full 언더바 like 해주면은 뭐 이런 식으로 초기화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초기화였고요. 그리고 네 여기까지 초기화였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배열을 생성한다 라는 건데 정확히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파이썬에서 range라는 친구가 있잖아요. range 0,10 하면은 이거를 이렇게 해줘야 되나? 네, range라는 게 있잖아요. 파이썬에 range라는 오브젝트가 있는데 이제 넘파이는 이제 range는 이제 정수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넘파이는 꼭 정수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유리수나 실수 다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넘파이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지원을 하고요.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레인지의 확장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우리 리스트 레인지 0, 32 하면은 이렇게 출력이 되는데 np.arrange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은 이제 넘파이 맞춤형 레인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np.linspace라는 친구는 뭐 예를 들어서 0에서 1까지 5개를 만든다 라고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주는 자동으로 이렇게 간격을 정해주는 함수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범위 내에서 균등 간격으로 로그 스케일로 배열을 생성한다 라고 했으니까 뭐 우리 np 로그 스페이스 뭐 뭘로 해볼까요? 2, 256, 7 이렇게 해볼까요? 8 이렇게 해야 되나? 8 이렇게 하면은 어 저희가 상상하던 결과는 아니죠. 이게 왜냐면은 2부터 256까지 8개로 쪼갠다 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린스페이스랑 이제 여기 안에 들어있는 파라미터의 역할이 살짝 다른데 로그 스페이스는
여기서 로그의 밑이 1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로그의 밑이 10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우리 여기다가 로그 10을 씌워주면은 2가 되고 여기다가 로그 10을 씌워주시면은 256이 되겠죠? 이런 건데 그래갖고 이거는 뭐 이런 경우에 좀 더 적합하다 볼 수 있겠죠? 아, 10만이 아니라 10만을 우리가 상상하는 결과대로 나오게 하려면은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로그 스페이스고요. 근데 웬만하면은 뭐 어레인지 빼고 거의 안 쓰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것만 알아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랜덤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파이썬에 이제 기본 모듈에도 랜덤이라는 친구가 있죠. 그거와 비슷하게 넌파이에도 랜덤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랜덤 안에 있는 랜덤이라는 친구는 말 그대로 랜덤한 수의 배열을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범위는 0부터 1이고요. 0부터 1에서 아무 숫자나 뽑아오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랜덤.landint는 뭐 예를 들어서 0부터 5까지 5개를 만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0부터 10까지 2x2x2를 만든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정수가 범위고요. 그리고 우리 자연현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그랬죠. 노멀 디스트리뷰션. 그래갖고 이제 노멀은 첫 번째에 평균, 두 번째에 표준 편차, 그리고 세 번째에 뭐 모양이 들어가게 됩니다. 2x3 뭐 이런 걸로 해볼까요? 네,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np.random.land는 이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고 뭐 4x5 이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거랑 역할이 비슷하죠? 그리고 np.random.landn은 첫 번째에 노말은 첫 번째에 평균, 두 번째에 표준 편차가 들어갔는데 이거는 0일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안에 모양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 넘파이는 파이썬과 다르게 C 기반으로 돼 있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한 자료형이 존재하겠죠? 그래갖고 우리가 그 자료형을 지정해주는 방법은 D타입입니다. D타입이고요. 만약에 D타입에 여기에 뭐 플로트를 넣으면은 이제 소수점이 붙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인트와 플롯을 구분해주는 가장 명시적인 방법이죠. 뭐 원스도 가능하고 뭐 불 이런 것도 있고 제로스 불로 하면은 펄스가 나오려나요? 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풀 해서 뒤에 타이프만 붙여주면은 정수형으로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날짜 시간 배열 생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자료형의 응용판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갖고 뭐 예를 들어서 데이트 mp.array 해서 오늘이 며칠이죠? 2022년 11월 17일 해갖고 타이프를 np.datetime64라고 해주시면은 네, 이런 식의 데이터가 배열 안에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응용할 수 있냐면은 데이트 타입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뭐 올해가 50일도 안 남았네요, 벌써. 네, 이런 식의 연산이 자동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날짜만 되는 게 아니라 시간도 되고요. 어,
2022년 11월 17일 띄고 22시 21분 하면은 데이트 타임을 출력해 주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밖에 프린트를 씌워주면은 좀 더 이쁜 모양이 나오겠죠. 네. 근데 물론 이제 날짜와 시간을 구분해 주기 위해서 이제 여기 있는 t가 지워진 것은 아닌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정밀한 연산도 가능한데 뭐 예를 들어서 2022년 11월 17일 막 12시 34분 56초 789 이렇게 해서 밀리세컨드 데이트 타임 64 밀리세컨드까지 출력을 가능하게 할 수 있고요. 뭐 US 하면은 마이크로 초까지 출력이 되고 뭐 NS 하면은 나노초까지 출력이 되고 PS 하면은 이제 PS는 오류가 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MS까지만 쓰는데 뭐 나노초까지의 연산을 지원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배열 속성이란 게 있어요. 배열의 속성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네, 제가 함수를 복사를 해왔는데 배열의 속성으로 차원, 모양, 타입, 사이즈까지는 뭔 말인지 아실 건데 이제 아이템 사이즈가 뭐냐면은 아이템 한 개당 가지는 사이즈가 뭐냐 이거고요. n바이트는 이제 우리 어레이가 잡아먹고 있는 메모리가 몇 바이트냐 이거고 스트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레이가 한 칸 넘어가는데 몇 바이트를 써야 하냐 이거입니다. 그래갖고 뭐 예시를 통해서 보면은 이제 어레이 인포 A1 해주면은 이거를 실행을 하고 어레이 인포를 보면은 자 1차원이고요. 쉐이프는 5개짜리 벡터고 타입은 이제 정수형이고 사이즈가 5개고 우리 64짜리이기 때문에 64비트니까 8바이트인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58에 40이고 여기서 여기로 한 단계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게 뭐야 인덱스 하나 넘어가는데 8바이트를 써야 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원 배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자 2차원이고 3x3 행렬이고 정수형이고 안에 9개 들어있는데 정수니까 8바이트에서 72바이트를 잡아먹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 바깥쪽 인덱스를 넘어가는 데에는 24바이트가 소모되고 안쪽 인덱스를 넘어가는 데에는 8바이트가 사용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는 예상이 가시겠지만 이제 스텐서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인덱싱 살짝 봤는데 어, A1이 어떻게 생겼죠? 456, 45니까 이건 파이썬이랑 똑같아요. 1차원 배열은 파이썬이랑 똑같은데 그냥 뭐 A1에 1 하면은 5가 나올 거고 A1에 뭐 마이너스 2 하면은 뒤에서 두 번째 거 나오고 이거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2차원 배열부터는 살짝 달라지는데 이제 이런 식의 연산도 가능하지만 이런 식의 연산도 가능하다라고 아까 잠깐 언급을 했고요. 물론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면은 이제 두 번째 로우의 마지막에서 첫 번째 컬럼을 가리키는 구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건 똑같아요. 뭐 1 바이 1 바이 1 이런 걸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제 잘못했네. 1 바이 1 바이 1 하면은 이제 첫 번째 이게 0번째고 첫 번째 행렬에 그 행렬에서 첫 번째 로우에 첫 번째 컬럼인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가 나온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우리가 꼭 하나만 불러와야 한다는 법은 없으니까 슬라이싱도 가능한데 이제 뭐 1차원은 인덱싱과 똑같이 뭐 파이썬이랑 똑같아요. 그래갖고 0부터 2까지 하면은 0번째 인덱스부터 시작해서 2번 인덱스 전까지 불러와 주는 거는 파이썬과 똑같고요. 뭐 이런 것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이제 두 칸씩 콜론 2 했으니까 두 칸씩 하는 거. 그리고 뭐 자주 사용되는 기술인 배열 뒤집기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넘파이에서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2차원도 우리가 똑같이 생각을 해주면 돼요. 우리 1, 콜론 해주면은 첫 번째 로우만 다 불러온 거를 볼 수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두 번째까지 하면은 이렇게 00, 01, 10, 11 이렇게 불러와진 걸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당연히 이런 것도 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첫 번째 로우부터 불러오는데 컬럼은 뒤집어서 불러온다. 이런 연산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 불리언 인덱싱이란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트루 값만 불러와 주는 게 있어요. 보면은 이제 불리언 인덱싱 해갖고 뭐 펄스 트루 트루 펄스 트루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다섯 번째 것만 나오겠죠? 아이고. 네. 5, 6, 5 이렇게 나온 걸 볼 수 있고 뭐 근데 BI에다가 뭐 0, 1, 1, 0, 1 이렇게 하고 프린트 BI 이렇게 해주면은 이거는 지원을 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펄스하고 true라는 키워드로만 가능하고요. 이거는 어떤 결과가 나온 거냐면은 0번째 인덱스, 첫 번째 인덱스, 첫 번째 인덱스, 0번째 인덱스, 첫 번째 인덱스 해갖고 4, 5, 5, 4, 5 이렇게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2차원에도 가능하겠죠? 자, BI 이번에는 뭐 랜드 인트에서 타입을 불로 해주면은 BI를 볼까요? 네. 트루 펄스 트루 펄스 이렇게 나온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예상되는 결과가 1, 2, 3, 5, 6, 7, 8이겠죠? 그런데 이제 행렬은 이제 각 로우나 각 컬럼마다 가지고 있는 성분의 개수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덱싱을 해주면 자동으로 아, 네. 이거를 다시 시행을 해서 바뀌었네요. 결과가 바뀌었고 이렇게 한 줄로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고 펜시 인덱싱이란 게 있는데 펜시 인덱싱을 아까 저희가 오타가 있네요. 저희가 간접적으로 봤어요. 뭐냐면은 우리 여기서 본 건데 이게 펜시 인덱싱이에요. 그러니까 인덱스에다가 뭐 0,2 이런 걸 넣어주면은 프린트 A1 인드를 했을 때
A1의 0번째 거하고 두 번째 거만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2도 뭐 0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해줘서 하면은 이제 0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해갖고 0, 1, 0,1 그리고 2,2 에서 나온 걸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말씀해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인서트는 우리 파이썬의 리스트에도 존재하는 메소드죠. 그래서 뭐 똑같이 b1 np.insert 하는데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어디에 넣어줄 건지 그리고 몇 번째 자리에 넣어줄 건지 그리고 뭘 넣어줄 건지를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1차원은 문제가 없는데 2차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은 똑같이 어디에 넣을 건지 몇 번째에 넣을 건지 뭘 넣을 건지 그리고 어떤 축에 넣을 건지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B2를 출력을 해야죠. 그래서 우리 엑시스가 0번 엑시스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기준이 로우고요. 1번 엑시스는 기준이 컬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연산들이 있고요. 네, 이것도 저희가 아까 간접적으로 봤던 건데 이제 배열의 값 수정하는 것과 팬시 인덱싱을 혼합해서 사용을 해보면은 이제 이런 식의 연산이 가능하겠죠. 뭔가 네, 이런 식의 연산이 가능하겠죠. 이게 제가 여기서 이미 0을 넣고 실행을 한 다음에 또 이거를 실행을 해갖고 이미 다 0으로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뭐 이거를 이렇게 출력해 제가 이거는 저도 많이 안 쓰는 방법이라서 좀 헷갈리는데 네, 이런 식의 펜시 인덱싱과 값 수정을 동시에 활용할 수도 있고요. 뭐 이것도 비슷하게 뭐 롤을 np.array 01 이렇게 하고 a2에 로우와 이거를 0으로 다 초기화해 준 다음에 다시 a2를 출력을 해보면은 네, 0번째 로우와 0번째 로우와 첫 번째 로우가 다 0으로 초기화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게 가능하고요. 삭제는 말 그대로 딜리트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볼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딜리트를 할 건데 어디에서 딜리트 할 거냐 그리고 몇 번째 위치를 딜리트 할 거냐 해주면은 이제 B1의 이제 A1의 첫 번째 인덱스가 사라진 배열이 B1의 리턴이 됩니다. 이제 리스트가 리턴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리스트에는 손상이 가지 않는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A2도 다시 만들어 볼게요. 1, 2, 3, 4, 5, 6, 7, 8, 9
해준 다음에 B2는 np.delete.a2에서 삭제를 할 건데 첫 번째 로우를 삭제한다. 이걸 B2로 하고요. 저희가 C2는 A2에서 첫 번째 컬럼을 삭제한다. 해서 둘 다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 2, 3, 4, 5, 6, 7, 8, 9에서 여기서는 4, 5, 6이 없어졌고 여기서는 2, 5, 8이 없어진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는 이제 원래 파이썬도 똑같은데 배열을 복사를 한다는 거는 이제 리스트는 뮤터블한 객체이기 때문에 복사가 완전히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값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파이썬에도 딥카피라는 함수가 존재하는데 이제 그 역할을 넘파이에서는 카피라는 친구가 대신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뭐 이걸 한번 볼까요? 네, 1, 2, 4, 5가 나왔는데 이거를 A2 서버에 넣어주고 출력을 해주면은 1, 2, 4, 5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 볼 수 있고요. A2 서브에 이걸 0으로 해주면은 이제 첫 번째 컬럼에 원소들이 다 0으로 초기화가 되겠죠? 출력을 해줘야 되죠. 네, 여기부터. 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때 A2를 출력을 해주면은 여기도 0으로 변한 거를 볼 수 있어요. 원래 리스트가 손상이 됐죠? 왜냐면은 A2 서브에 A2에 대한 걸 그대로 넣었기 때문에 이제 살짝 포인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 언어에서 포인터 느낌으로 여기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주소가. 그래갖고 우리 이런 리스트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 카피라는 걸 쓸 겁니다. 그래서 카피라는 거를 써주면은 네, 우리 이게 이제 손상이 안 된 걸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자, 트랜스포즈 행렬의 트랜스포즈 연산은 그냥 .t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텐서도 트랜스포즈 할 수 있겠죠? 텐서도 트랜스포즈를 해주면은 이제 여기 여기 있는 게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 있는 게 여기로 들어가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 그리고 텐서의 트랜스포즈는 일단 규칙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잘 안 써요. 텐서를 행렬로 변환시킨 다음에 거기서 트랜스포즈를 한 다음에 다시 텐서로 만들어주는 연산을 주로 씁니다.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에서는. 그리고 우리 스왑 엑시스라는 게 있는데 스왑 엑시스도 이제 행렬에서는 트랜스포즈와 같은 역할을 하겠죠. 하지만 이제 텐서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스왑 엑시스가 아주 강렬한 역할을 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A3의 1번 축과 2번 축을 받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출력이 됐는데 원래 결과와 비교를 해서 보면은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텐서에서는 0번 축이 이 행렬 그 자체고 1번 축이 로우고 2번 축이 컬럼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1번 축과 2번 축을 바꿔줬다는 거는 로우하고 컬럼을 바꿔줬다고 보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로우하고 컬럼을 바꿔준 거는 행렬을 트랜스포즈 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갖고 우리 트랜스포즈를 해준 147, 258, 369가 이렇게 세 개가 나와준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쭉쭉 넘어왔는데 여기는 어려운 부분이니까 한번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면은 수압 엑시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봅시다. 일단은 우리 2차원 배열에서는 수압 엑시스, 그러니까 2차원 배열에서는 0번째 축이 로우고 1번째 축이 컬럼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제 행렬의 트랜스포즈를 한다는 거는 로우하고 컬럼을 바꿔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0, 1을 출력을 하면은 0, 1을 출력을 하면 이게 손상이 됐네요. 배열이. 네, 이건 아까 실행을 해버려 갖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 로우하고 컬럼을 바꿔준다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들어가는 게 로우의 축이고 두 번째 들어가는 게 컬럼의 축이라서 이제 로우에다가 컬럼을 넣고 컬럼에다가 로우를 넣는다는 거는 행렬을 트랜스포즈 해준다는 거니까 트랜스포즈 해준 결과가 나와준 건데 이제 행렬이 아니라 텐서 단위에서는 이제 축이 0번째 축이 행렬 단위고 1번 축이 로우 단위고 2번 축이 컬럼 단위예요. 그래서 1하고 2를 바꿔준다 라는 거는 1번 축에 2번이 들어가고 2번 축에 1번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즉 1번 축에 로우 대신에 컬럼이 들어가고 2번 축에 컬럼 대신에 로우가 들어가는 건데 이제 로우하고 컬럼을 서로 바꿔줬다는 거는 행렬을 트랜스포즈 해준다 라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 우리 이제 행렬 단위로 출력 결과가 바뀌어서 나온 걸 볼 수 있고요. 그 결과 하나하나를 보면은 이제 트랜스포즈된 행렬 3개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설명이 충분할까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압 엑시스하고 네, 트랜스포즈를 한 거고 자, 우리 이제 이거 진짜 많이 써요. 리쉐이프를 진짜 많이 쓰는데 뭐 우리 1, 2, 3, 1, 2, 3, 4, 5, 6, 7, 8, 9를 만들어서 이거를 3x3 행렬로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은 어, 리쉐이프 네. 이렇게 1, 2, 3, 4, 5, 6, 7, 8, 9가 들어간 행렬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이런 식의 연산을 하면은 이제 여기서는 엑시스는 1이 지원을 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리쉐이프의 경우에는 무조건 이제 네, 행우선, 행우선 행우선 연산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우선 연산이고 UXS라는 거는 이제 새로운 축을 만든다는 건데 mp.uxs가 이제 인덱스 자리에 들어가고 5번째까지 출력을 한다. 라는 거는 이제 여기는 괄호가 1개인데 여기는 괄호가 2개죠. 여기는 괄호가 2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벡터에서 행렬로 바뀌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고 이제 5번째 것까지 출력을 해준 걸 볼 수 있고요. 이거는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진 않지만 이렇게 둘이 자리를 바꿔주면은 네, 이거는 이제 UXS를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컬럼 단위로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갖고 5번째 것까지 출력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UXS는 거의 안 쓰고 리쉐이프는 진짜 많이 써요. 리쉐이프는 진짜 많이 쓰고
그리고 우리 리쉐이프의 강력한 점이 뭐냐면은 우리 3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자동으로 계산을 해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들어간 자리에 실제로는 몇이 들어가야 되는지 실제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 A3가 이렇게 생겼죠? 그런데 이제 A3 리쉐이프 3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은 로우가 3개 생겼는데 컬럼이 몇 개 생겨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냥 마이너스 1을 넣어줌으로써 자동으로 여기 27개가 있기 때문에 39, 27에서 이렇게 로우 하나에 9개 성분이 들어있게끔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리쉐이프는 진짜 강력한 도구라고 볼 수 있고요. 아까 애너를 지워버려갖고 여기 에러가 뜨네요. 그리고 배열의 크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 이제 A1이 어떻게 생겼죠? A2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A2 이렇게 A2점 리사이즈 뭐 1,9 이렇게 하면은 논이 뜨네요. 이거는 이제 리스트나 이제 이거는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어레이를 리턴을 해주는 게 아니라 어레이 자체의 모양을 바꿔주는 거라서 이렇게 써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까 실행했을 때 이미 리사이즈가 프린트 안에서 실행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만들어 주면은 네, 이렇게 잘 펴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뭐 3x 3짜리를 5x5로 만든다 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렇게 남은 공간이 0으로 채워지고 이것도 행 우선 연산이기 때문에 행 쪽을 먼저 채워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여기서 A2점 리사이즈 3x3으로 만들어준다 라고 하면은 이거를 넣어달라고 하네요. 실행해주면은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모습을 볼 수 있고요. 2x2로 바꿔주면은 이제 5, 6, 7, 8, 9가 삭제된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포함되지 않은 값은 삭제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어펜드라는 게 있는데 근데 우리 새로운 행렬을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C2라는 거를 이제 만들 건데 mp.append A2하고 B2 그러니까 A2에다가 B2를 append 한다 라는 거는 이런 식의 모양으로 나오겠죠. 우리가 축을 지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이제 벡터가 나와준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축을 지정을 해주면은 출력을 해야죠. 네, 이렇게 원하는 모습이 잘 나온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행 기준 말고 열 기준으로 하면은 이렇게 로우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콜럼이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뭐 컨케이트네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제 네,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A1하고 B1을 이어줍시다. 그러면은 네, 말 그대로 이어지는 게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냥 뭐 아무렇게나
A1, A1, 뭐 B1, A1, A1 이렇게 하면은 네, 그냥 이렇게 써둔 대로 쭉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중간에 1, 3, 4, 5 껴있는 모습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게 A2고 이게 B2인데 이거를 컨케이트 네이트 해주면은 A1, A2, B2 네,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것도 이제 열 우선으로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펜드랑 비슷하죠? 프린트를 해서 볼까요? 네, 어펜드랑 비슷하죠? 컨케이트 네이트란 연산도 있고요. V스택, H스택, D스택은 네, 거의 쓰이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많이 안 쓰이니까. 그리고 스플릿이 있는데 이제 1, 2, 3, 4, 5를 1, 2, 3, 4, 5 말고 뭐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볼게요. 1, 2, 3, 4, 5, 6, 7, 8, 9, 10 하고 B1하고 C1을 스플릿을 할 건데 어떻게 스플릿 할 거냐? A1을 다섯 번째 인덱스 기준으로 스플릿한다. 를 라고 하면은 이렇게 쪼개져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고요. 뭐 스플릿을 할 건데 A1을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 여덟 번째를 기준으로 자른다. 라고 하면은 네, 이렇게 다섯 개로 표기할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접두사 붙은 거는 거의 안 쓰인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게 있는데 브로드캐스팅이라는 용어는 중요하지 않고 우리 A1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이런 식의 연산이 가능하다. 이게 브로드캐스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A1을 새로 만들어 볼게요. 0, 1, 2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A2 더하기 A1을 해주면은 이제 여기에 0이 더해지고 여기에 1이 더해지고 여기 2가 더해지고 여기에 0이 더해지고 여기 1이 더해지고 여기 2가 더해지고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는 게 브로드캐스팅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산술연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복사 붙여넣기를 할게요. 더하기 되고 빼기 되고 네거티브 되고 곱하기 되고 나누기 되고 정수형 나누기 되고 제곱 되고 나머지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넘파이에서 그대로 할 수 있다 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숫자를 더해주는 게 아니라 이제 벡터와 벡터끼리 연산도 가능하고요. 행렬과 행렬끼리의 연산도 가능하다. 이거는 뭐 그냥 써주시면 됩니다. 저희 파이썬 하는 것처럼 해주시면 되고요. 특별한 거는 이제 파이썬에서 리스트 취급을 해주는 게 아니라 리스트 안에 있는 각각의 원소들을 이제 덧셈 해준다. 뭐 각각의 원소들을 기준으로 덧셈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실제 파이썬에서는 리스트끼리 덧셈을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네, 이렇게 리스트가 이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실제 파이썬에서 리스트끼리 곱셈을 해주면은 네, 큐가 세 번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알고 있는 연산자 다 쓸 수 있는데 진짜 우리가 숫자를 다루는 연산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파이썬과는 살짝 다르게. 그리고 절대값 함수. 어,
np.array.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2, 0, 3 뭐 이런 게 있다고 치고 np.abs absolute value를 뜻하는 abs를 써주시면은 절대값이 되고요. 절대값이 되고 np.square root 해주시면은 제곱근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음수가 들어가 있는 거에는 이제 not a number인가요? nan이. 그래서 숫자가 아니다 라는 게 반환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스퀘어는 제곱 함수입니다. 그래서 11409 이렇게 나오고 우리 지수 로그 삼각함수 뭐 이런 거 네, 다 가능합니다. 지수 로그 삼각함수 다 가능하고 그래서 그냥 보여드리면은 이건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게 자연상수하고 2의 제곱 이렇게 두 개는 기본으로 제공되고 그 외에 제곱을 하고 싶을 때는 우리 파워라는 걸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로그 함수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게 자연상수, 비치 2인 로그, 비치 10인 로그 이렇게 세 개가 기본 지원이 되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뭐 베이스는 뭐 이렇게 하면 되려나요? 베이스가 아닌가 보네요. 사실상 저는 밑을 따로 설정을 해본 적이 없는 게 자주 쓰는 건 이거밖에 없어갖고 이거 아니면은 뭐 이렇게 두 개밖에 안 써서 따로 밑을 설정하는 방법은 네, 찾아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본 제공되는 거는 이 세 개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삼각함수 다 가능합니다. 삼각함수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리고 아크 사인, 아크 코사인, 아크 탄젠트 다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사인 값이 이제 0 파이, 0 파이, 2파이인가요? 네, 그래서 삼각함수가 왜 잘 기억이 안 날까요? 아, 이제 0에서 파이까지 3개로 쪼갠다 했으니까 t에는 0하고 2분의 파이하고 파이가 들어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우리 사인 0은 0이고 뭐 사인 90도는 1이고 사인 파이는 0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반대로 마이너스 1, 0, 1 하면은 우리 아크 사인 마이너스 1 했을 때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가 나오고 아크 사인 1 했을 때는 2분의 파이가 나오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집계 함수라는 게 있는데 뭐가 되게 많아요. 뭐가 되게 많은데 저희 이제 직관적이지 않은 것만 골라서 볼게요. 직관적이지 않은 것만 골라서 보면은 이제 우리 A2가 이렇게 생겼는데 np. accumulate 누적한다 sum 하면은 이제 1에다가 2를 더한 게 두 번째 들어가고 1, 2, 3 더한 게 세 번째, 1, 2, 3, 4 더한 게 네 번째 들어가는 거 볼 수 있고요. 이것도 이제 축을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축을 지정을 해줘서 행 우선으로도 할 수 있고 당연히 열 우선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컴썸은 이거고 diff는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2에서 1 뺀 게 여기 들어가고 3에서 2 뺀 게 여기 들어가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축 지정이 가능해서 네, 4에서 1 뺀 게 여기 들어가고 5에서 2 뺀 게 여기 들어가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점곱, 행렬곱, 대적, 외적 이런 직관적인 것들 넘어가고 저희 직관적이지 않은 것 네, 애니부터 볼게요. 애니. 나머지는 이제 다 네, 평소 쓰는 우리 평소에 이제 손으로 계산할 때 쓰는 것들이죠. 텐서고 빼고는 네,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애니는 뭐냐면은 이제 5어 연산을 자동으로 해주는 메소드라고 봐주시면 돼요. 5어 연산을 자동으로 해준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뭐 Q에다가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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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ue. 그다음에 뭐 true, true, true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Q에다가 any를 씌워주시면은 Q죠? 아 여기 괄호가 하나씩 빠졌네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9개 중에 하나라도 true가 있기 때문에 true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축을 지정해주면은 계속 뭔가 하나씩 빼먹네요. 우리 이렇게 true, true, true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false, true, true가 나오는데 자 보면은 우리 엑시스가 0일 때는 여기 false, false, true, false, false, true, false, true, true라서 true가 단계 이상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true, true, true로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엑시스가 1일 때는 여기에 true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네, false, true, true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any가 5어 연산을 자동으로 해주는 거라면은 all은 and 연산을 자동으로 해주는 친구겠죠? 그냥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라고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true, true, true라서 여기가 true로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비교 연산도 네,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거 다 가능하다. 우리가 다 써왔던 거 다 가능하고 우리가 써왔던 거 다 가능한데 이제 행렬 모양일 때도 그냥 벡터에 대해서 비교를 할 수도 있고 축을 지정해서 축끼리 다 지정을 해서 비교를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다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즈 클로즈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즈 클로즈라는 친구가 뭐냐면은 근데 가깝냐 A랑 A1이랑 B1이랑 가깝냐 말 그대로 이거예요. 그래서 11, 2, 3, 3은 같기 때문에 트루 트루 트루가 나온 거고 4, 3, 5, 4는 이렇게 다르니까 펄스 펄스가 나온 걸 볼 수 있고요. 네, 이거는 여기 들어갈 거는 이제 숫자냐 숫자가 아니냐 이건데 뭐 그렇게 일단은 연속형 변수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지는 않겠지만 이제 범주형 변수, 그러니까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이 포함되어 있는 우리의 데이터셋이 있다고 치면은 이제 숫자냐 숫자가 아니냐를 보는 게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겠죠. 그래서 is none이라는 메소드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무한하냐 유한하냐 이것도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ninf는 네거티브 인피니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 중요하지 않으니까 빠르게 넘어가고 그리고 우리 A1을 다시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우리 불리한 연산자는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1보다 크고 5보다 작다. 교집합, 교집합 연산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합집합 연산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대칭차집합 연산도 가능하고요. 대칭차집합도 가능하고 뭐가 있냐? 여집합 연산도 가능합니다.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정렬은 좀 중요하겠죠? 정렬은 좀 중요한데 같은 게 많이 나오네요. 계속 똑같은 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이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A1에 대해서 할 건데 이제 우리 파이썬에서 하는 것과 비슷하게 그냥 소트를 사용해 주시면은 정렬이 된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그소트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되게 강력한 건데 아그소트가 뭐냐면은 우리 가장 작은 게 6번째 인덱스에 있다. 두 번째로 작은 게 7번째 인덱스에 있다. 이거를 반환해주는 메소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파이썬에서 쓰는 것처럼 이렇게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원래 리스트에 손상을 가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우리 뭐, 행렬도 정렬이 가능하겠죠? 행렬도 정렬이 가능해서 이제 print np.sort a2 하면은 이제 각각의 열에 대해서 정렬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열이 아니라 행이죠. 각각의 행을 기준으로 정렬을 한 걸 볼 수 있고요. 네, 이렇게 해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이거는 세로로 정렬이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티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정렬을 할 때는 이제 시간 복잡도가 최소한 nlog n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nlog n,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 할 때는 이제 엄청나게 큰 숫자의 데이터셋을 다루기 때문에 nlog n이면은 좀 느려요. 그래갖고 우리 앞에 몇 개만 정렬하고 싶다고 할 때 파티션이라는 걸 씁니다. 앞에 몇 개만 정렬하고 싶다로 할 때, 지워버렸네요. 1, 50, 사이즈 10. 그냥 똑같은 거 있어도 냅둘게요. 그리고 앞에 몇 개만 정렬하고 싶다 해서 파티션 A1 뭐 4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가장 작은 4개만 정렬이 됐고 그러니까 우리 9, 14, 16, 22 밖으로 빠진 다음에 이게 똑같은 게 있으니까 좀 보기 어렵네요. 두 개만 해볼까요? 이게 똑같은 게 있으면은 좀 보기가 어렵네요. 이게 정렬이 스테이블하냐, 언스테이블하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로 봐볼까요? 저희 이제 A1을 2까지 파티션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2번 인덱스까지
그러니까 정렬을 해줘요. 2, 3, 6 가장 작은 거 앞에 2번 인덱스까지는 해준 다음에 그 뒤에는 그냥 아무렇게나 냅두는 거예요. 이렇게 냅둬진 이유는 아마 정렬 알고리즘 과정에서 이제 둘이 자리를 바꾸는 연산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제 자리를 바꾸는 연산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겠죠? 이렇게 순서가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원하는 결과를 이제 뭐 엑셀이나 뭐 텍스트 파일로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배열 입출력도 할 수 있겠죠. 배열 입출력은 그래서 어, 지금 A1이 이렇게 생겼는데 np.save 하고 뭐 이름을 뭘로 할까요? 이름 A1으로 하고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우리 a1.npy라는 파일이 생긴 걸 볼 수 있겠죠? 생긴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np.saveg 라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하고 보면은 이 확장자들끼리 어떤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지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저장을 하거든요. 그래갖고 정확한 차이는 모르겠지만 뭐 그냥 일단 로드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불러와 보면은 이렇게 생겼고 출력을 해야죠. 네,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정확히 알아본 적은 없는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배열 그 자체가 파일에 저장되는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어레이에 객체가 저장되는 것 같아요. 객체가 저장되는 것 같아서 이제 점 파일스를 붙여주면은 우리가 프린트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가 뜨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이름대로 프린트를 해주면은 그때 이렇게 이름들이 떠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넘파이 전용 확장자고 실제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저희 3주차 과제에서 했던 것처럼 콤마로 구분된 파일을 만들어 줄 때는 이제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해야겠죠.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할 건데 파일의 확장자를 .csv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델리미터를 콤마로 해주면은 콤마로 구분된 파일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확인을 해주고 CSV 파일이 잘 들어있는 걸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캣이라는 걸 통해서 CSV 파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은 이렇게 콤마로 구분이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서 로드 했던 것처럼 로드 txt를 통해서 파일을 불러와 주면은 네, 이렇게 잘 똑같죠? 잘 불러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음, 이제 행하고 열에 이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각의 컬럼이 나타내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웬만하면 있겠지만 없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다룬 건 그런 게 없는 경우를 다루는 거고 우리 만약에 컬럼의 이름을 지정해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헤더라는 파라미터에 우리 열이 3개니까 뭐 C1, C2, C3라고 해볼까요?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 이제 상단에 열의 이름이 잘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출력을 해주면은 네, 넘파이 환경에서는 똑같이 보이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넘파이 수업 내용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저희 오늘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했어요. 중간에 내용을 몇 개 빼기도 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내준 파일 꼭 보면서 복습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수업 내용 중에서 질문 있을까요?